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이 위장 매매에 대한 해명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해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재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도 맞지 않고 어떻게 좀 감성에 호소해서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는, 이게 정말 눈에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웅동학원 소송 의혹, 딸 장학금 논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남동생과 관련해서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예 남동생이 이제 전처죠. 전처가 장문의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모두 다 남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그 재수, 전 재수의 조모 씨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청문회가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최종 지점이 조 씨한테 가 있으니까 뭐 사실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건데요. 한 가지 뭐 딱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다주택자 소유, 다주택 소유 뭐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장관 후보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와 빌라가 있었는데 아파트와 빌라 소유자가 조국 후보자의 재수, 그러니까 남동생의 전처의 소유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소유가 그 재수 씨한테 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예를 들자면 또 그렇기 때문에 위장 이혼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저입니다. 그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웅동학원의 건설사, 건설 대금을 받아야 되는 그 회사가 또 동생 거예요. 동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웅동학원에 채권 또 소송을 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채권도 이혼한 부인한테 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재수 씨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씩. 그러니까 위장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전 재수가 입장을 냈어요. 위장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네네. 2009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애를 키워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전 남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친정에서 봐줘야 되는데 친정도 여의치가 않아서 시댁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2009년도 4월 달에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 10월, 11월 달에 동서가, 그러니까 전 동서죠. 그러니까 조국 그 교수의 부인이 그 아파트를 갖다가 빌라를 사줘요. 2억 7천만 원짜리를. 그다음에 2017년 재작년 11월 달, 3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파트에, 선경 아파트에 그 조국 교수의 부인이 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2017년 11월 달에 또 그 집을 갖다가 그 동생의 부인 재수 씨가 이걸 갖다가 다시 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게, 2014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위자료 대신으로 심지어 그냥 증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3년 뒤에 또 아파트를 갖다가 1가구 2주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더군다나 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이혼이 아니고 재산 관계가 들어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웅동학원하고 그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그 건설 회사하고 소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었고 예. 기술신보가 그 대출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대신 변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 동생이나 그 부모님들한테 구상금을 갖다 해서 다 이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혼을 해야지 재산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식 이혼이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정황들은 과연 이혼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이런 네. 그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얘기가 다 섞여버리는데 위장 매매 한번 볼게요. 손소비세. 네. 그러니까 이 그 부인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제대로 경제적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껴가지고 위자료 등등의 목적으로 이 집을 사실상 증여해 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혼의 사유도 부부간의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예. 또 당시에 전 남편이죠.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 시댁 식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예. 또한 전 시댁 식구들도 굉장히 본인을 가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만 사이가 안 좋았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혼 당시에 위자료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 시어머니죠. 전 시어머니가 이거를 안타까워했고 결국은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손자는 뭐 이혼을 했지만 전 시어머니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손자입니다.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자면은 금전적인 지원이 추후에 있었던 것도 설명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음에도 논란이 되는 게 아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아예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 3명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데요. 예. 부동산 실명법에 그 명의신탁자나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의신탁의 그 냄새가 그런 정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집을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 거래 자체가. 거래 자체는 뭐 상관이 없죠. 예. 왜냐하면은 아무리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핵심은 경제적인 거거든요. 누구 돈으로 이걸 갖다가 산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아파트를 우성 빌라를 살 돈이 2억 7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시어머니가 그 집에 살 테니까 네가 사라. 그다음에 그 돈은 동서한테 그냥 공짜로 받은 걸로 하라. 증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불과 3년 만에 3억 9천짜리 집을 갖다가 전 재수 씨가 이걸 갖다 산 거니까 이 돈이 과연 출처가 어디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출처에 대해서 네네. 두 번째 집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웅동학원 관련해서 소송을 얘기했는데 이 소송은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이사장에 있는 회사를 학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기사는 이 채무는 없어지고 채권만 가져간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웅동학원이 있어요. 그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건설회사에 이 공사를 맡깁니다. 웅동학원에. 그런데 대금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 공사 대금을.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기술신보에서 예. 대신 이제 보증을 섰는데, 물론 소송에서는 이기지만 아버지가 별세를 한 다음에 한정상속이라고 해서 채무는 내가 상속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기술신보는 부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채권이 남아요. 공사 대금은 계속 못 받은 상태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설립한 회사가 이것을 이 소송을 겁니다. 웅동학원에. 그런데 미스테리한 건 웅동학원이 이 변호를 하질 않아요.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승소가 됐죠.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에 또다시 소송을 겁니다. 같은 건으로. 그래서 또다시 변론을 하지 않아서 승소를 합니다. 이건 이제 채권 시효가
이렇게 거의 마감이 되니까 다시 연장을 하겠는 어떤 이유로 2017년에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학원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뭐 돈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 학원을 한다거나 혹은 네. 뭐 학원이 해체된다거나 했을 때 이 채권을 발효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채권의 권리는 계속 갖고 있는데 예. 그것 역시 지금 부인 그러니까 조모 씨가 또 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앞에 의혹도 마찬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돼 있고 관계가 있느냐인 건데 소설 여기서 만약에 이사였다. 조국 후보자 이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 보면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일단 이미 문제 제기는 한 상태죠. 예. 그런데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 소송에 있어서 만약 변론을 제대로 했다면 그 당시에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소송들은 실제로 대응할 필요가 없거나 대응해도 실익이 없거나 시간 낭비인 경우도 있어요. 예.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당시 저 소송에 있어서 대응했을 때의 승소 가능성, 뭐 대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예. 이거를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조국 후보자가 어느 정도로 의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갔던 역시 다 예. 하나의 맥락인데요. 조국 후보자가 도의적인 어떤 책임과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예. 의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그 명의신탁 의혹 그 부분도 예. 결과적으로는 누구 소유의 부동산이었냐 따지면 조국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은 또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 김진태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라고 고발을 한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 부분도 조국 후보자가 방조를 했다는 의미로 제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과연 방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 부분도 법적인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의혹이 아니라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건데 하재근 표현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데 장학금을 6학기에 걸쳐서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죠. 총 1,200만 원 정도를. 예. 근데 그것이 교수가 사적으로 만든 어떤 그 기금에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한 것인데, 근데 그 딸이 보통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통상적인 걸 장학금은 상상을 그렇죠. 하는데 예. 일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나 봤더니 그 장학금을 받기 직전에 세 과목을 낙제해서 유급을 당했더라. 예. 그다음에 마지막 장학금 받은 마지막 학기 때도 보면 한 과목을 낙제를 했더라. 그럼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서 장학금을 줬느냐. 근데 이 교수가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제자들한테 장학금을 주긴 했는데 예. 보통 한 번 정도 주거나 그랬는데 조국 이 후보자의 딸한테만 6학기를 연달아서 줬기 때문에 이 교수가 상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을 말하자면 잘 밀어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예. 조 후보자가 오늘 구체적인 해명은 아니고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시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문회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국회 일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좀 빨리 열어달라고 좀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니영수. 네, 청문회 일정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못 정하고 있죠. 예. 야당에서 좀 더 시간이 충분히 달라는 입장이고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9월 국회까지 끌고 갈 생각이냐, 이 정국 자체를 조국 청문회 정국으로 만들 작정이냐라고 지금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국 후보자의 표현 중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국민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예. 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조금의 어떤 그 상대적인 그런 그 감각이랄까요? 국민들이 그 조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 청문회 어떤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